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희망누리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었었죠.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이 준비된 이유는요, 참부모님께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게 먼저 목표가 있습니다. 분단 국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안에서도 통일을 반대하거나 굳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20대, 10대 같은 경우는 30%, 40%도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남과 북이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나라들, 외교의 문제 때문에 분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은 개회식이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악평화상 시상식,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서밋 메인 행사가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세계평화 정상인연합, 세계평화 경제인연합, 세계평화의원연합, 세계평화학술인연합 등등 관련 기관들이 끊임없이 세미나를 하면서 또 국제회의를 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각 분야별로 의미 있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조직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캄보디아 훈센 총리이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입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요, 아주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총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셈이라고 하는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의 회의가 있고 아세안이라고 하는 아시아 정상끼리의 회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의장국이에요. 그만큼 국제사회의 위상이 높죠. 다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이니까요. 이 엄청난 두 사람이 이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이셨고요. 두 사람의 이름으로 각 국가 정부에 공식 문서가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한쪽에는 훈센, 한쪽에는 반기문이라서요. 만약에 NGO 단체가 그냥 어떤 공문서를 보내면 그 나라에서 익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 된 문서는요, 각 국가별로 공식적으로 받아서 공식적으로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 못 가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 아니면 좋은 행사니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 대답을 해야 됩니다. UPF를 중심한 또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가 국가 단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개회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평화 기원을 위해서 트럼프를 전도한 폴라 화이트 목사가 기도를 했고요. 다른 종단,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다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같이 했죠. 그리고 조직위원장인 훈센 총리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뉴트 깅그리치 미 하원 전 의장이 한국 국회로 직접 가가지고 개회에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 출신, 캐나다 총리를 했던 스티븐 하퍼,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짐 로저스가 스피치를 했었고요. 하라다 요시아키라고 하는 일본의 환경장관, 다테 추이치라고 하는 참의원 의장, 올메르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 또 아프리카의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 유럽 전체 대통령 출신이었던 로마노 프로디,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미세우 테메르, 이런 분들이 이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평화상이 이어졌습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라고 하는 이번에 본인이 명예롭게 하겠다고 나서서 선악평화상 위원장이 했는데, 이 사람은 유럽 집행위에 2번이나 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개발한 사라 길버트, 그리고 세계 백신 연합이라고 해서 코로나 백신을 정말 어려운 나라에 잘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NGO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에 상을 주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저희 선악평화상이 이들의 공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요. 왜냐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는요, 백신의 가격을 절대 생산 원가 이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백신들은요, 막 가격이 출렁여요. 2배, 3배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나라가 그 백신을 못 구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정말 노력을 해서 정말 수억 명이 백신을 맞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분들에게 선악평화상을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훈센 캄보디아 수상이 참 부모님과 함께
평화운동을 정말 열심히 전 세계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자 특별 공로상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157개국의 깃발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숫자가 157개국입니다. 157개국이 정말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정말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위에 있는 많은 사진들이 있죠. 사진들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공식적으로 문서와 동영상을 보내서 참여를 했었던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저기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영국이나 또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을 장관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총리나 대통령급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 입장이 이제 처음에 있었죠.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먼저 입장을 하고, 반기문민 사무총장 올라오고,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바로소, 그리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전 수상, 현재 시리세나 스리랑카 총리,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수상이었던 올메르트, 뉴트 킹그리치 하원 전 의장, 그리고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마지막에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입장을 하셨습니다. 시작은 많은 종단들이 하나가 된 그런 입장에서 모두가 모여서 합수를, 무리는 또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합수식을 하고 폴로 화이트 목사가 기도를 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환영사,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도지사와 시장이 환영사를 보냈고, 깜짝 놀라게 도널드 트럼프가 긴 영상을 보내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요, 아베 신조 총리도 메시지를 공식 문서로 편지를 보냈죠. 아시아 대륙의 대표, 유럽의 대륙의 대표, 아프리카의 대표 이런 분들이 영상으로 다 메시지가 왔고, 마이크 펜스, 나이지리아 대통령, 유럽의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바로소, 마이크 폼페이오, 짐 로저스, 그리고 훈센 총리,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의 가장 메인 스피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신통일 한국을 위한 방향성을 담은 서울 서밋을 발표하게 돼서 이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은요, 전 세계 국영방송들과 다 계약이 돼가지고 약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해서 진행이 됐고요. MBC넷에서 3일 동안 생중계를 했죠. KBS, SBS, MBC 이런 곳에서 다 방영이 됐죠. 왜 한부모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시는가? 그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런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행사를 했던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런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평화 또 남북 통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방식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역할을 잘해야 될 그룹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대통령, 외무부 장관들이요. 그것을 첫 번째 영역이라 그래서 국가와 정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영역이 인류 사회에서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압도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 아십니까? 또 애플, 삼성, 이들이 버는 돈이 얼마나 많냐면요, 국가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국가가 약 200개라고 한다면 월마트가 25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보다 1년 동안 돈을 못 버는 나라가 전 세계 17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애플보다는 150개, 삼성보다는 140개 정도의 나라가 돈을 못 버는 거죠. 가난한, 어렵고 힘든 정부들보다 더 많은 힘이 있는, 돈이 있는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사회의 국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의 영역,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죠. 또 하나의 영역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 인구는 13억이에요. 이슬람 인구는 18억이나 됩니다. 정부나 기업 아니고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인구수를 가진 공동체,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NGO 중에 하나가 옥스팜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유명한 그 NGO가 하나 있어요. 이들이 1년 동안에 쓰는 돈은 1조 3천억, 10,000명 정도가 직원이 있고요, 5만 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명을 도움을 주고 있어요. 80만 명이 온라인 캠페인에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긴급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가 쉽게 해내지 못한 이런 활동들을 하나 NGO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GO나 NPO라고 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구도 인류 사회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끼리만 잘해서는 지구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역 모두가 다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부는 정부끼리만 모입니다. 그게 유엔입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경제인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이라고 해서 NGO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모이잖아요. 그럼 서로 욕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문제라고 다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 그룹을 하나로 뭉쳐서 친구 맺게 하고 공동의 비전에 악수를 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제인, 그 다음에 학술인, 종교인, 전현직 수상들 이런 사람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평화를 위한 서밋을 했던 거죠. 지구상을 여러분 지금 찾아오십시오.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한 논의하는 곳이 진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참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추구하셨던 유엔이 정부들끼리만 뭉치면 안 되고 종교, 청년, 여성, 학생, 기업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인 유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참부모연의 어떤 전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전 세계가 힘을 실어주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정성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서 자리매김한 거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157개국의 협력을 계속 만들 때까지.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의 실무자로서 책임을 맡으셨던 윤영호 세계본부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안에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기우제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룰 때까지 한반도 평화 서밋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가 올 때까지 참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까지 하나 되게 만드는, 관심 갖게 만드는, 넘어서 비전과 꿈이 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서밋 다시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